네, 일단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스크의 김정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풍 벤처스의 유서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크립톤의 최동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김희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사실 이 지역의 투자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최근 한 1, 2년, 2, 3년 이내에 투자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민간 공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투자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역 투자가 또 서울이나 이런 투자와 어떻게 다르며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미스크의 김정태 대표님께서는 사실 미스크가 요즘에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확장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엑셀레이팅 사업도 하고 계신데요. 그 시작이 제주가 아니었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제주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좀 어떤 투자를 하셨고 또 그런 것들이 지역 투자 생태계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 아니요, 좀 편하게 말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MI 소셜 컴퍼니 미스크라고 하고요. 저희는 영리 목적 법인이지만 비법이라고 해서 저희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하는 많은 사업의 이익 잉여금들이 나오면 저희는 다시 지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저희가 갖는 성격들이 조금 많이 일반 투자자들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미션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좀 말도 안 되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 회사가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로컬이라는 부분들이 저희 접점과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기회가 없다가 한 3년 전에 JDC에서 주최했던 사회적 경제 포럼에 초대가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주도야말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17개의 목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17개 산림, 해양, 관광, 도시, 일자리 그 모든 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적용되는 거가 제주도가 유일하더라고요. 한라산 있죠, 해양 있죠, 그다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있으시죠, 농업 있죠, 어업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는 혁신과 투자가 정말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진짜 편하게 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끝나고 나서 JDC랑 얘기를 하다가 그럼 진짜 그걸 해볼 수 있겠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덜컥 생각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JDC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됐고 또 제주창경이 기억나는데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찾아갔다가 센터장님께서 문을 다 열어주시고 진짜 이 외지것이라고 하잖아요. 외지것인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노하우들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임팩트 투자라고 했을 때 선행 투자, 촉매 투자, 인내 투자라는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그런 것만큼 로컬의 투자와 연결되는 게 정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3년 전부터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제주도에서 가능하면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도 가능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비전들을 좀 더 보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하는 많은 투자들이 그런 쪽으로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 실제 투자를 하셨잖아요. 제주 기업에 어디에 투자하셨나요? 네. 많이 아시는 아까 그 해녀의복이라고 보셨을 텐데 저희 해녀복을 JDC랑 육성하면서 투자를 했고요. 아마 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셔서 그 부분만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면 저희가 로컬 쪽의 기업들에게 투자할 때 투자하는 기준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는 로컬 기업이 되게 두려워하세요. 재무제표 없으시기도 하고 과연 리턴이나 혹은 스케일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자 관점보다는 진짜 이런 것을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관점에서 투자를 검토를 하고 그래서 처음 그 팀을 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투자하시는 VC들이 해녀의복도 검토를 하셨지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스케일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은 어떻게 보면 로컬 레스토랑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극장, 서울에 있는 서울극장 대표님을 모시고 철저하게 이 사업자 관점에서 해녀의복의 컨텐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도록 지적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가 뭐 뉴욕의 브로드웨이 들어갈 때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들을 저희가 배우게 되면서 그게 바로 저희가 하는 전략적 투자 관점이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해녀의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단순한 투자의 관점에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의 확장 관점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미스크가 같이 제주랑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저희의 이제 보면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졸업한 기업이 저희 쪽이오고 또 그런 기업들이 남근을 사업에 가서 또 여기서 투자 유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리스크만 보유한 또 네트워크가 있어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제 당신의 가수원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직접 하시지 않았지만 네트워크 많이 연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세영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유세영 팀장님이 제주에서 태어났었나요? 아니면 그죠? 제주 태어나서 분명히 몇 년 전까지 제주에서 청년의 활동가로서 저희 자주 배웠었는데 어느 순간 소풍벤처스에 이제 육지로 올라가서 소풍벤처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소풍벤처스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랑 MOU를 해서 강원의 로컬 크리에이터 이제 투자한다고 해서 이거 좀 들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과 또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 그 제주에 계속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저를 이제 뭐 청년 문제에 관련 아젠다라던가 아니면 지역 이슈들 아젠다들에서 이제 제가 토론회나 뭐 정책 관련 간담회나 이런 데서 많이 저를 보셨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그 소풍 벤처스라는 투자사, 소셜 벤처 투자사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제 스토리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제주에서 태어났고, 제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와서 대학교까지 제주에서 이제 쭉 지내면서 계속 고민이 있었어요. 뭔가 이 안에서 이 지역 청년으로서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스케일업 가능한, 아니면 지속 가능한 뭐 이런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고민 안에서 계속해서 좀 캠페인적인 정책적 접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느꼈었고, 이런 것들이 좀 기업의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꾸준히 하던 와중에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소풍 벤처스에 합류를 하게 됐고,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이제 임팩트 투자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풍도 소셜 벤처,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66개 정도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했었고요. 아까 지역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강원도에 그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사를 설립했어요. 센터장님이 왜 제주에서 나고 자라는 거 막 강조하면서 왜 강원도 가서 설립을 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소풍에 합류하면서 가장 크게 가졌던 미션은 왜 이런 자본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까? 그리고 왜 지역에는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지역에 맞는 지역형 어떤 엑셀러레이터가 탄생할 수는 없는 구조일까, 애초에?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좀 소풍에서의 시간들을 보냈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강원도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다 보니까 좀 밀착해서 팀들이랑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성장을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할까라고 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강원, 춘천, 좀 가깝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춘천에서 좀 시도를 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장기적으로는 결국 제주에 뭐 지사를 설립한다던가 아니면 제주에서 팀을 한 팀이라도 육성을 해서 이제 제주에 투자를 리스크가 도와주시면 또 같이 이제 좋은 팀 발굴해서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7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풍이 이번에 그 로컬렌즈 인베스팅을 올해 전략으로 세우면서 7가지 전략으로 세웠던 거는, 첫 번째, 그 기업이 지역 소재에 있을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자만 제주도에 있고 지역에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소재할 것, 그리고 지역 인재가 주도할 것. 그래서 현장에서 그 지역에 계시는 청년, 아니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 지역에 계시는 어떤 기업가들이 좀 리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 자본. 그래서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많은 자본들이 있잖아요. 그 로컬 기업들로서 성장한 그런 자본들이 다시 재순환돼서 지역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저희가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 맥락을 보고 있는데, 지역마다 지역만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의 속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구조들은 이미 수도권에 많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의 시간으로, 그 지역만의 스토리로, 맥락으로 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맥락을 보고 있고, 그다음 5번째 지역 자산화를 보고 있어요. 이제 진짜 그냥 뭐 지역에 계신 분들, 아마 특히 제주에 계신 분들 많이 상처받으셨을 수 있는데, 와서 이제 빨리 막 바다닥 하고 이제 딱 빠져버리면 결국 남는 거는 빈 건물과
그다음에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지역 자산을 보고 있고, 그다음 지역 혁신, 그렇게 축적된 자산들이 결국엔 지역의 잠재력으로서 이제 좀 지역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성장, 그다음에 그 지역이 이제 그 지역이 활성화됨으로써 그 지역을 기반으로 좀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 이렇게 7가지 전략을 소풍이 가지고 지금 그 로컬 랜드 인베스팅을 올해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야 시도하는 단계고, 사실 부끄럽지만 소풍은 2008년에 제주 본사로 설립이 된 회사예요. 근데 제가 왜 부끄럽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포트폴리오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있었어요. 제주 바람이라던가, 뭐 슬로비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모델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 투자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온 걸 좀 배우려고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좀 선언을 해야 좀 이렇게 결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풍의 입으로 좀 선언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유세영 팀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잘 테스트베드로 강원에 사시고 제주에서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하실 걸로.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제주에 와서 느낀 거는, 제주 청년들이 이런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 느꼈어요. 제주에 있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육지에 가야지, 서울에 가야지 성공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들이 내 목소리를 이제 귀 기울이기보다는, 너 그럴 거면 우리 강귤농장 와서 일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만 창출을 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청년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가치, 삶 이런 거를 봐달라고 해서 정책적인 제언을 많이 하는 걸 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께 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두 분은 이제 소셜 벤처 영역의 투자사예요. 근데 소셜과 로컬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로컬 자체가 좀 소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죠. 소셜이 전국구 소셜도 있죠. 예를 들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소셜 벤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로컬 자체가 이미 커뮤니티나 소셜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톤의 최동훈 팀장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크립톤은 이제 양경준 대표님 오늘 못 오시긴 했는데요. 양경준 대표님이랑 몇 년 전부터 저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드머니 투자하면 후속 투자를 또 같이 해주시고, 또 그 후속 투자까지 연계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엑셀러레이터가 2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과 달리 지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선도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크립톤의 최동은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부산 어묵 퀴즈 맞히는 그냥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맞췄으면 안 됐는데, 제가 맞춰버렸습니다. 크립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크립톤은 20년이 된 회사고, 제주 반도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한 13개 정도의 IPO 케이스가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8개가 비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양 대표님은 예전부터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역이 매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되게 열심히 여러 지역을 좀 찾아다니고, 좀 만나고 다녔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만나기는 너무나 어렵고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험 자본이 들어갈 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생태계가 그나마 좀 조성이 돼 있고, 정말 그 누군가가 이거를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곳에서 시드 기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3년 전에 만났던 여기 이제 제주창조경제 센터장님께서 매우 이거를 리드를 하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아마 한 80개 정도 아마 시드 기업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배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80 몇 개 중에서 스케일업이 가능할 것 같은 기업들,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는 펀드를 조성을 해보자 라고 계획을 하고, 제주에서는 최초로 그러니까 제주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100% 민간 엑셀러레이팅 펀드를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를 통해서 그
그 센터에서 제출한 두 곳, 뭐 컨택이라는 곳과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제주상에 저희가 초기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소셜적인 관점도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도 매우 높은 성과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또 뭐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좀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희가 제주를 시작으로 그 다음은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세 개를 저희가 이미 지점은 저희가 다 설립을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부산에서는 시작을 했고 벌써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부산 팀에서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강원도 역시도 저희가 굉장히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부산, 울산, 경남과 강원도냐라고 보신다면 아까와 되게 비슷한 좀 컨셉인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이제 예탁결제원이라던가 이러한 금융지구 그리고 이제 부산시, 부산 이런 곳들로부터 많은 시드 기업들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서는 충분히 단순하게 부산 로컬뿐 아니라 그 항만을 바탕으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 그러면서 벌써 한 2곳 정도는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저희 한 6개월 동안 벌써 저희가 연결해주고 하면서 했던 투자건이 한 10억 정도 이상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내용이 길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제주도에서 펀드를 만들 때 저희가 펀드에서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정해놓고 쓴 건 아니고요. 저희도 실험을 하는 첫 번째 펀드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주와는 상관없지만 제주가 좋아서 그냥 제주에서 창업한 팀. 두 번째는 제주의 콘텐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커머스나 아니면 콘텐츠 기업. 세 번째는 제주의 그런 환경을 바탕으로 유사한 환경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팀. 이 세 가지에 저희가 실험적으로 투자를 하겠다였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캐치플레이라는 교육용 게임 서비스인데 매우 글로벌리 잘 되고 있는 팀이 있고요. 두 번째 로컬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주상에는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인공위성 송수신기를 설치하는 컨택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정말 많은 투자기관들이 제주도에 투자할 곳이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정말 멋진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부산에 투자할 때는 부산, 울산, 경남에 투자할 때는 저희가 또 정해놓은 두 가지 숙제는 첫 번째 제조업과 관련된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팀에 투자를 한다.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보유한 회사에 투자를 한다. 통영과 창원 이런 곳들로부터 벌써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 기반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도 매우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전과 부산과 제주와는 다르게 이렇게 엄청나게 생태계가 발생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앞전부터 바이오가 한 10년, 20년 집중 육성되었고 춘천 역시도 정밀의료 이런 것들이 매우 원주가 그렇게 발달되고 있고 지금 강릉, 양양을 기반으로 해서 로컬 콘텐츠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 강원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시마다 이렇게 쪼개져서 지금 다 각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는 강원도는 저희가 정말 실험하는 형태로 지금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크립톤이랑 개인 투자 크립톤이랑 이제 펀드를 조성할 때 특징이 제주에 있는 분들을 LP로 이제 출자자로 모집을 하는 거를 저희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생각처럼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런 시도를 저희가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민 자본이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야지 기성세대와 또 새로운 세대 사이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의 출연금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개인 투자 조합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희정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엑셀런팅 팀의 팀장 김희정입니다. 저는 예전 경험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타 기관의 공공기관 출신이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 지원사업 같은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 창조센터에 들어오면서도 지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의 이제 지원을 많이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진짜 실제 우리 지금 현재 제주 스타트업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지원 사업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 스타트업들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고민한 결과로 나왔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는 내부 경영 파트하고 저희 창업 파트에서 그 기존에 있는 공공회사의 투자 아니면 민간회사의 투자인 서울산업진흥원이나 디캠프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저희 센터 내부 규정을 만들면서 이제 시드머니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실제 기업들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드머니 투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에서는 이제 향후에는 지금 현재 11개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저희 시드머니 단계 이후에 시리즈 A까지 할 수 있는 모태펀드를 활용해서 개인 투자 조합까지도 결성을 해보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에 있는 도민 자본을 가지고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긴 한데 20분을 좀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네트워킹 시간에 얘기를 더 나눠야 될 것 같고, 혹시 유성 선생님 꼭 하시겠다는 얘기 있어요? 그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이크. 네. 아니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기보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기분이 남달랐어요. 왜냐면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고민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네요. 제가 제주에 있으면서 이제 지역에서 먹고 사는 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살 때 하고 싶은 걸로 먹고 살고 싶다. 근데 그냥 하고 싶은 거 말고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로 먹고 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모든 일들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또 소통에 합류를 한 거라서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여기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 할 때 이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두 분은 저기 조금 전에 얘기하셨으니까 마무리로 김정태 대표님 얘기하고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할 말이 저희 앞으로 저희가 펀드가 현재 결성되는 것까지 하면 71억 정도 되고요. 내년까지 500억 정도를 만드는데 저희 고민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로컬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펀드 사이즈가 커서는 안 되고, 하지만 VC들은 펀드가 커야지 먹고 살고,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가 고민이고요. 저희가 한 40개 정도 투자했는데 보통주 비율이 어떻게 한 83%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주 비율을 높여가면서도 투자자가 깨지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지도 사실은 저희가 딜레마를 좀 갖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또 많은 와디즈라든지 아까 언급했던 B+하고 증권형이나 채권형을 섞어서 하는 혼합금융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제주창경과 JDC와 저희가 하면서 더 좋은 스토리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제가 한 말씀만 여기에 좀 드리고 할게요. 아까 삼진어묵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나 어반플레이가 얘기한 기업의 SI 투자라는 부분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에 있는 역사성 있는 중견기업의 3대, 4대 경영인이 뭔가 혁신을 해낼 수 있다면 그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좀 더 규모감 있는 투자를 유치해서 IPO를 하고 그런 기업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작은 규모의 기업들을 저희가 초기에 많이 키우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M&A까지 포함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이 지역에서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투자 생태계의 이제 어쩌면 첫 시작인 거고 아마 내년 내후년에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때는 더 나은 사례들을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짧은 시간 굉장히